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몇 년 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우후죽순 진행되면서 숱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순천의 한 산골 마을은 벌써부터 주민들끼리 입장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고 보상을 노린 이주민들까지 유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400메가와트급 풍력발전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순천 바랑산 일대. 승주읍과 서면에 걸쳐 늘어선 산등성이를 따라 9기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풍력발전기 부지와 가장 가까운 승주읍 군장마을은 사업지와 불과 300m 떨어져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추진되면서 20여 구가 거주하는 작은 산촌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라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쭉 물려받아 사는 거예요. 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상님들이. 그러면 가방들과 나가쁜 사람하고 우리하고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아무것도 생길 게 없는 이런 동네에 저런 큰 사업체가 하나 들어온다면 저 같은 우리 동네 주민들 살아가는 데서는 아주 행운이죠. 보상을 둘러싼 찬반은 이젠 토착 원주민과 귀촌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을 노리고 급하게 이주하는 주민들까지 유입되면서 마을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보상 받으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죠. 왜 없었어요? 저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고. 예전에야 사이 좋았죠. 아주 지금 마을 분위기 상냥스럽습니다. 지금 아주 분위기가 그냥 적과 적이에요 지금. 순천시는 환경부와 해당 사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는 풍력발전소가 민가와 최소 2km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군장마을처럼 300m 안에 이미 마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력발전 사업자 측은 해당 조례가 생기기 전에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데 지금 그 의견 수렴 중에 있거든요. 농촌의 풍력발전 사업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작은 산골 마을이 주민 간 갈등과 투기, 보상 문제로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농촌 마을에는 벌써 화목 보일러를 떼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를 땔감으로 쓰기도 한다는 건데 대기 오염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길 옆으로 조각난 나무가 무더기로 어른 키보다 높게 쌓여 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시멘트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 못도 박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고 버린 폐목재들입니다. 일부 마을 주민은 폐목재를 집으로 가져가 화목 보일러 땔감으로 썼습니다.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지금은 아마 한 달에 방을 따뜻하게 잘라면 굉장히 많이 떼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떼갖고는 시골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폐목재를 태워 발생하는 매연과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를 쓰려면 깨끗한 나무를 구해 쓰라는 겁니다. 시멘트 붙어 있거나 그런 합판들을 좀 빼면 좀 이렇게 냄새가 좀 냄새 많이 나죠.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오바이트가 나오고 집사람도 막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두고 갔을까? 최근 한 건설업체가 크레인까지 동원해 마을 곳곳에 폐목재를 옮겼습니다. 원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지만 겨울철 땔감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요즘 폐목재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 뗀다고 누가 문제 되는 사람 있으면 병원 침대 이런 거 이제 세탁해갖고 주는 업체에서도 이런 걸 갖다 떼거든요. 이제 기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는 폐목재를 제대로 된 소각시설에서 태우지 않으면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또 묻어있는 물질이 신체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지난 3월 경북 청도에서 아궁이에 폐목재를 썼다가 접착제가 함께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일가족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고온에서 연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소 시간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일반 화목 보일러라면 불완전 연소에 의한 초미세먼지라든지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폐목재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소각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고되지 않은 폐목재 배출량은 연평균 2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는 물론 유족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여순 사건 진상조사를 마치는 즉시 보상을 시행하고 유족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 재심 규정 신설, 위령 기념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달빛 동맹 차원으로 추진된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1년 만에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구시 의회에 이어 광주시 의회도 공동유치 동의안을 보류했고 시민단체들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추진된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 동맹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하고 유치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공동유치 동의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했고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 동의안을 보류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아시안게임 유치에 최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대구 공동추진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대구시의회와 합동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유치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되자 광주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용역에서 시민들이 87%의 높은 찬성을 보였고 비용 대비 편익 B씨가 1.1로 나와 유치 당위성도 확보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제 양 시도가 나눠서 반반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개별 도시가 혼자 부담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예산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광주와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두 도시가 자칫 빚더미에 허덕일 수 있다며 시의회처럼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의 어떤 지방채 같은 경우가 올해 거의 15% 넘어설 건 확실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20% 넘어설 것으로도 추측을 해요. 그런데 25% 정도 넘으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의회 동의를 얻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교육수당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2차 정례회의를 갖고 초등학생에게 지급 예정인 학생 교육수당은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교육청의 지급 아닌 여수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학생 교육수당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부터 첫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부실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남 도립대 혁신 방안과 2주 만에 예산이 바닥난 일반인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해 3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전남 도립대. 전남도가 출자한 공립대학인 만큼 도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처지입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첫 도정질의에서는 도립대에 대한 과감한 혁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교수 평가에 따라 성과급 편차를 크게 두는 등의 과거 혁신안도 내부 교수회가 무력화시킨 상황이다 보니 확실한 혁신안 없이는 예산 삭감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의 반향에 맞게끔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정말 구조조정을 뼈아프게 도민들께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색내기 전라남도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완도 노하도와 보길도 등을 방문하는 일반인 여객우님 50%를 지원하기로 한 시범 사업이 2주 만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전남 방문에 맞이해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했죠, 이런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생각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민선 사기 첫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평가도 좋지 못했습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6개월 만에 교체하거나 교장직을 1년도 채우지 못한 공무원들을 주요 보직으로 잇따라 임명하는 등 보은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꼭 선거 후 말은 능력 발탁 인사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복성 인사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 차례 다각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서 인사했고 만약에 규정이 어긋났다면 절대로 인사가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이 밖에도 전남 도의원들은 쌀값 안정화 대책에 전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민 안전 대책, 인구 감소 대응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에서는 전남 지역 독립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련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민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에서 독립운동의 성지 전남의 정체성을 정리할 가칭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과 함께 독립운동팀 직제 신설을 김영록 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를 위한 전문조사관을 확충하고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이사 셀프 승인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 장애인체육회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체육회는 민선 7기 마지막 이사회에서 차기 집행부 임원 선임권을 현 회장인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위임했고 회장의 승인으로 이사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칙에 따라 대의원 총회 구성 전까지 이사회가 총회 역할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며 이사 후보자의 범죄 경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출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추념식이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광양 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추념식에 앞서 오늘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는 전야제로 추모 음악제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광양시가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접종을 실시합니다. 현재 임신부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접종과는 별도로 광양시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만 50세에서 64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흥군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요. 참여 농가는 법무부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초겨울이 된 것처럼 추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머물며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은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내일은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도 하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여수가 9도, 순천, 광양, 고흥은 6도까지 내려갑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새벽 4시 53분, 간조 시간은 오전 10시 2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여수시 여서동 인근 공원구역에 있던 수령 300년 된 팽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 상가 주택 일부가 파손됐고 전선이 끊겨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